네, 안녕하세요. 마음건강길 함영준입니다. 인간이 같은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장소, 그것도 공공연하게 인간의 생명을 박탈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소는 지구상에서 전쟁터와 그리고 사형장, 사형집행장밖에 없습니다. 제가 1991년도 그때는 사형이 집행되고 있을 때죠. 그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두 군데 사형장을 가봤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은 서울 서대문 현저동 101번지, 지금은 이제 서대문 독립공원의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때는 그 바로 4년 전인 1987년까지 서울구치소 자리였습니다. 그때 사형장, 일제 때부터 있던. 지금은 이제 깨끗하게 그 박물관처럼 재단장됐지만, 그때 가볼 때만 해도 아주 쇠락한 그 일본식 목조 건물입니다. 조그만. 그리고 그 흰색 담이 있는데, 그때도 그 전시용으로 그 입구를 갖다가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기자신분이기 때문에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마치 그 입구 자체가 무슨 어떤 그 괴수, 야수의 그 아가리 같이 그냥 큰 꼼꼼한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그 바로 앞에 그 사형대, 그 목을 이렇게 매걸 수 있는 도르래가 위에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이게 퉁 떨어지면은 저 밑에 그냥 공간에 대롱대롱 매달 수 있게 밑에 그걸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주 암흑과 같은 공간이죠. 죽음의 공간. 그리고 옆에 이 살인장치들이 있는 거죠. 부대. 도르래도 있고, 이것도 있고. 또 이 죽음의 모습을 가려주는 때 묻은 흰색 커튼, 그런 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가 대낮 한낮이었는데, 그때 한일 프로야구전 막 하고 있던 때인데 10월 달이었어요.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그 옆에 그 해방전에 심었다고 하는데 그 미루나무가 있는데 한 높이 10m, 이게 거의 다른 미루나무들은 다 쌩쌩한데 그 옆에 있는 미루나무는 거의 죽어가는 썩은 듯한, 그러니까 그 죽음의 냄새, 또 그 강렬한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 본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그런 게 되니까 나무 하나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거죠. 그랬고 일제시대부터 지금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로 1987년 가기 전까지 이곳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줄잡아 한 1천여 명이 이제 사형을 이제 당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는 애국지사도 있고 극악무도한 살인자들도 있었고 그렇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억울하다고 외치고 간 사람도 있고, 눈이 하얗게 뒤집어서 내가 죽어서라도 꼭 내가 이 경찰, 검판사 다 원혼으로 내가 원수 갖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또 나의 소원은 조국 통일이라고 외친 좌익수, 양심수도 있고, 또 김일성 만세 이렇게 외친 또 무장공비도 있었고, 또 정말 억울하게 용공간첩으로 몰려서 간 분도 있었고, 또 정치적 패배로 죽음을 당하였던 정객도 있었고, 또 사실 실패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이렇게 한 반역을 한 반역자나 모반자들도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할 때 회개한 사형수를 이렇게 보면, 또는 그 사형 집행 현장의 그 처연한 모습을 보면 사실 그때는 사형 폐지론자가 됩니다.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게 말이 되느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이거 창조주가 만든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근데 반대로요, 아주 흉폭한 살인자, 그 살인의 현장,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그 유가족들을 또 목격하고 보면은 사형 존치론자들이 됩니다.
제가 이 사형 시리즈를 유튜브를 하면서도 댓글들은 다 지금 다시 사형제도 부활해야 된다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참 사형 존치론자가 될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가본 사형장은 물론 이제 경기도 의왕시의 지금 서울구치소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쪽으로 옮긴 지 4년 동안 됐기 때문에 사형 집행한 분들이 14명이었어요. 14명. 자, 그게 때가 1991년 11월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저는 오후 2시부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장은요, 그쪽 사람들도 사형이 집행될 때를 전후해서가 아니면은 안 갑니다. 아무도. 그래서 몇 년 동안 사형이 집행한다면 아무도 안 갑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된다 해서 뭐 전날 청소하게 되고 이러면은 그 구치소 분위기가 그냥 얼어붙습니다. 아, 사형이 곧 집행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보안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얼쩡거리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한테 막 그런 공포를 주게 되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일찍 다 밥을 먹게 하고 다 이제 저기 방으로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다 폐방을 시키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저녁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도관 모자 쓰고 교도관 점퍼 입고 그러고서 이제 그 6시 한 반쯤 되나? 근데 이미 껌껌해졌을 때예요. 비 밖에서 막 내리고. 그때 이제 교도관 따라서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사형장은 그쪽 서쪽으로 따져 서쪽 맨 북쪽 끝에 있는데 복도를 따라 쭉 올라가면 맨 끝에 이제 왼쪽에 의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인데 건너편에서 문을 열고 철문을 열고 나가야 됐습니다. 그럼 나가면은 그 바깥 공간에 거기에 사형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그 흰색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이제 첫눈에 딱 보이니까 거기도 역시 이제 사형대 그 지하 공간 그게 있었고 도르래가 보이고 마치 그 사형대가 바닥에 꺼진 채 시꺼먼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교수형 밧줄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형광등을 이루돼 있는데 그 모습 자체는 밝은 형광등 불빛에 모두 이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사형대만 없으면은 일견 무슨 어떤 병동 같은 느낌이 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제가 그 사형대 옆에 이렇게 그 올가미를 이렇게 봤는데 14명이 집행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어른들 좀 큰 어른 손에 엄지손가락만한 굵기. 거기에 이 올가미, 목에 대한 이쪽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이미 누렇게 변속돼 있었고 여러 가지 분비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검붉은 필자국도 있었습니다. 그 현조동, 서대문구에 있던 그 사형집행장에서 쓰이던 밧줄은요, 서대문, 있었던, 그게 일제시대 때부터 수십 년간 써왔던 밧줄이랍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하고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 그냥 숱한 그 생명을 앗아간 그 밧줄은 아주 목에서 나온 이런 지방 분비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새까맣고 반들반들하게 돼 있었답니다. 왜 그걸 계속 썼냐? 이 사형장 기구를 교체하면 구치소장한테 재앙이 온다는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속설이 있어서 그 밧줄은 수십 년간 그러다가 1987년도 경기도 의왕시로 오면서 그 밧줄도 자신의 그 끔찍한 임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직접 이렇게 목축을 하고 이제 그린 건데요. 그걸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듯 그 맨 아래편에는 집행관 측인 교도소장, 검사 또는 성직자, 교도관들, 참관인들이 이렇게 있고 그 자료를 놓기 위한 그 인조대리석 강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는 가로세로 한 70cm 정도 정사각형 의자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사형수가 이제 앉고, 그 밑에 이렇게 도르래 같은 게 있었어요. 아, 도르래가 아니라 철도 같은, 이런 전찻길 같은. 왜냐하면 거기에 딱 앉혀서 이렇게 놓고 쭉 밀어가지고 그 집행관 쪽 앞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형대로 갈 때는 그걸 그대로 밀어서 가면 되거든요. 그 전에 현조동에 있던 데서는 그걸 양쪽에 안고서 사형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뭐 발버둥 치는 사람 뭐 많고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수월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짜낸 거죠. 사형 절차는 뭐 되게 이렇습니다. 사형수가 이제 들어가면은 그 아까 얘기한 정사각형 마루판 위에 앉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 앞에 구치소장이나 이제 검사 이쪽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구치소장의 인정신문, 사람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집행관이 소송 과정 그동안에 쭉 1, 2, 3심 이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형수의 최후 진술을 듣고 종교의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식이 끝날 때쯤 되면은, 옛날에는 그 전에는 이제 눈짓으로 했대요. 눈짓하면 이제 뭐 준비하고 이랬는데, 이쪽으로 옮겨와서는 그게 다 전기 신호 장치가 돼가지고, 집행관석에서 이제 그 빨간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 준비, 진행, 완료. 이걸 볼 수 있는 계기판이 있고, 또 그걸 누를 수 있는 제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라 하면 준비 버튼을 누르면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뭐 이거 정지해라 그러면 이제 정지 버튼이 또 있으면 스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종교의식이 끝날 무렵 구치소장이 준비 버튼을 누르면은 그 사형대 그쪽에 빨간 전구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형수 앞에 그 이제 흰 커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못 보는 거죠. 이제 교도관 앞쪽이 이제 이게 쳐지면서 이 집행 최고 높은 교도관이 이제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양쪽의 교도관이 그 사형수 그쪽 앉은 데 거기다가 이제 이 두건도 씌우고 올가미로 여기도 감고 그걸 그대로 이동해서 사형대로 이동합니다. 이제 그 커튼 때문에 이제 집행 과정은 차단되죠. 그리고서 사형대에 오면은 그 허공에 있는 그 도리를 통해서 이제 밧줄이 내려오면 목에 밧줄을 이제 걸죠. 그래서 이제 집행 준비 완료가 되면은 이때 이제 5명의 교도관들이 뒤에 그 사형대 뒤쪽에 벽면에 가서 딱 씁니다. 거기에 그 집행 버튼이 있어요. 이 집행 버튼은 5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걸로 인해 작동되는지 모르죠. 그렇게 딱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집행 버튼이 들어오면 동시에 그걸 누릅니다. 그러면 철거덕 하면서 이 사형수가 앉았던 그 밑에 마루판이 쭉 꺼지면서 이게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외마디 소리 뭐 이런 소리 같은 게 나거나 아니면 뭐 주여 뭐 이런 소리 같은 걸 합니다. 이 순간을 처음 목격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빨이 막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충격과 그런 공포가 온다고 그럽니다. 18년간 서울구치소 교무계에 근무했던 그 한 분은 그분은 사형수 교화를 막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그런 어떤 그런 봉사심으로 딱 그렇게 돼서 이렇게 쭉 떨어지면은 그 뻥 뚫린 거쪽까지 가가지고서 계속 임정경을 갖다가 불러주면서 이제 천국에 잘 가라 말이지, 극락세계. 그러면서 운명의 순간을 항상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명 직전에는 반드시 발끝이 파르르 떨리고 이윽고 긴장 상태에서 몸속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는 듯 몸뚱이가 축 아래로 처져 버리더군요. 교수형이 집행되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밖에 몰려나가서 아까 그 미루나무 그 앞에서 뭐 담배를 피고 뭐 얼굴을 펄끗해서 상기되고 다 정상이겠어요. 사람의 목숨 살인하는 장면을 다 목격한 사람들인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시꺼멓게 그랬던 그 미루나무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